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인정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다리 부종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리 부종 못지않게 여성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붓는 얼굴일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대부분 얼굴 부종을 상담하는 환자분들은 여성분이란 거죠. 당연히 남성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고도 비만이 진행이 되면 얼굴 부종이 생겨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아무래도 여성들이 부종에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간의 복수나 신부종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서의 부종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비만이나 피로 또는 신진대사의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순환장애로 인한 부종으로 봐야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우 그 에너지, 기여가 훨씬 더 많고요. 또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겪기도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같은 정도의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도 여성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부종이 생겨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성들 대부분은 아침에 수십 분을 화장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죠. 얼굴 부종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부위는 바로 눈두덩 부위입니다. 눈두덩이 두툼해지면 안 그래도 나이살로 처지고 있는 눈이 더 덮여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입 주위도 보기 싫게 늘어지게 됩니다. 환한 이모티콘의 입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되면 화장발도 영 아닙니다. 얼굴에 부종이 생기면 수분만 저류가 되는 게 아니고 피부로 들어오는 기혈의 순환과 혈액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화장이 뜨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부종은요, 꼭 비만의 병발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만의 경우에는 얼굴 부종보다는 하지 부종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의 부종은 마른 사람한테도 잘 나타납니다. 혈액 자체를 돌리는 힘, 그러니까 순환력, 이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원계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얼굴이 매일 붓는 분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일 많은 유형이요, 비위허한형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소화기가 약하고 잘 체하시는 분들인데요. 입맛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소량씩 드시는데요. 그 음식들이 대부분 짜거나 자극적이거나 또는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복부가 냉하고 설사가 잘 생기고요. 또 변비를 길게 가는 경우도 있죠. 안색은 대부분 좀 누런 얼굴인 경우가 많고요. 잘 어지럽고 두통을 흔하게 호소합니다. 손발은 차가워지고요. 쉽게 잘 지치고 피곤하면서 특히 식후 오후에 한 2-3시간부터 4-5시간까지 식곤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비위허한형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중간에 제가 물기를 조절해 주는 게 비위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기를 터주는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부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뇨제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비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요. 자신의 비장을 해치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밀가루 음식만 끊어도 부종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얻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대변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건데요. 만성적인 변비는 만성적인 부종을 부릅니다. 또 운동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운동을 과다하게 하면 도리어 더 붓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 정도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한방에서 가장 많이 효능을 보는 분들이 이런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잦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폐기가 약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상부의 수도가, 제가 아까 폐, 심장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상부의 수도 관리하는 폐호흡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기력이 없고, 목소리는 보통은 이렇게 좀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예요. 또 식은땀도 자주 흘리고, 안색은 흰 편이에요. 창백하고 기침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또 잦은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질환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죠. 피부 질환도 이런 분들은 흔하게 겪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기도 하고요. 또는 잦은 뾰루지나 발진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알러지성 피부 질환이 흔하게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 폐기가 허약한 분들은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에어컨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적절히 햇볕을 쬐서 피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 유산균의 도움을 받아서 장 건강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분의 공급도 원활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기가 허한한 분들은
늦지 않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외부 환경이 많이 나빠져 있다 보니 면역을 담당하는 폐장은 아주 지쳐있기가 쉽죠. 자, 마지막으로요. 얼굴이 붓는 분들 중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꼭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짜게 먹고 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몸이 힘들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잠잘 때 자세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분들 중에서는요,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다 보면 목 근육이 눌리게 되면서 얼굴과 목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순환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얼굴이 붓게 되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얼굴 붓는 분들 우선 잠잘 때 자세 한번 고쳐보세요. 베개는 자신의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도 가벼운 팁으로 얼굴 부종 가라앉히는 혈자리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알려드릴 혈자리는요. 관료혈이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의 눈꼬리에서 내려와서 광대뼈와 만나는 자리에 관료혈인데요. 이 부위를 보통은 엄지손으로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줘도 좋고요. 또는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얼굴로 가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눈두덩이 붓는 거 굉장히 여성분들 싫어하시잖아요. 자, 안구, 이 아나라고 그러는데 눈 구멍뼈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 아나 주위를 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의 코끝 옆구리, 그 다음에 입의 양쪽 옆도 꾹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얼굴 부종만 없어져도요, 가벼운 성형시술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지압법, 그리고 수면법이나 몸관리법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